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속편한 노후 생활을 함께 기원하는 편안한 시니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버리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모두 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때로는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과 불안감까지.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 감정 중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들어 더 고집스럽고 짜증이 더 쉽게 났던 분 계신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활력 넘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과 불안감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줄어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불안감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고 심술을 부리게 됩니다.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버려야 할 한 가지는 심술입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주들이 가끔씩 찾아오긴 했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인 듯 느껴져 서운함만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동네에서도 할머니의 고독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면서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도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지? 왜 이렇게 친한 척이야?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들도 할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식당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끼니를 때우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은 아담하고 깨끗했으며 몇몇 손님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반갑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심술궂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불고기 백반 하나 주세요.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주문을 했습니다. 몇 분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실수로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불고기 백반 시켰잖아. 젊은 것들이 요즘은 정신머리가 없어. 식당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다른 손님들도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금방 불고기 백반으로 바꿔드릴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제대로 하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그 식당에 가서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아르바이트생을 찾았지만 그녀는 그날 휴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인에게 사과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며칠 후 할머니는 손녀와 통화를 하던 중에 그 아르바이트생이 손녀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 미정이가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실수로 화를 냈는데 미정이구나. 정말 미안하네. 할머니는 자신의 심술이 부끄러움 지심을 깨달았습니다. 미정이가 손녀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
미정이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정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어제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냈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외롭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 봐. 미정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미정이와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미정이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는 외로움도 조금씩 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정옥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손녀와도 식당을 방문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행동하고 심술 부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당연했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오해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마을 모임에도 나가고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이렇듯 옥순 할머니는 심술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옥순 할머니가 화를 낸 사람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손주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는 이유 없는 심술은 줄이고 마음을 더 넓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68세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일상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심술궂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소통도 줄어들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웃고 인사하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집에 들어가.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부모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과 반응에 짜증만 커졌습니다. 하루는 우편함에서 광고지를 꺼내던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인사를 건넸지만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들 다니는 거야? 이웃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 어르신, 요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어르신도 함께 산책하시죠.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뀌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찝찝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식들이 떠나가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떠날 때마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우연히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한 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고립시킨 걸까? 그때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박씨 할머니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박씨 할머니의 진심 어린 초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할아버지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환영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기대. 그 모임을 계기로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인사도 다시 건네고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 때도 웃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도 이웃들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행사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한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가 이웃이어서 정말 행복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은 모두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이웃들이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오해와 고립이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사랑했고 이웃들도 그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웃들은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따뜻한 마음은 동네를 더욱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영수 할아버지는 심술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쌓인 불만과 외로움이 있다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꼭 버려야 할 한 가지, 바로 심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에 맞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심술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며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이렇게 노년 생활의 지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